안녕하세요. 아크스키 이문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키 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24, 25 시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좀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스스로 정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이렇게 또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키 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배울 때,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동작을 중심으로, 형태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이나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고 그 동작을 흉내내면서 모방하여 따라하곤 합니다. 테니스라는 운동,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라는 운동도 그렇고, 뭐, 골프도 그렇고요. 뭐, 스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운동은 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력의 작용에 의해서 실제 동작과 차이가 나는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테니스의 이 레그 동작, 손목의 레그 동작과 그리고 골프의 레깅이라고 하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잡아서 보면 보이곤 합니다. 그중에 스키라는 운동,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스키라는 운동은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외력에 굉장히 많은 작용을 받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동작과 보여지는 동작의 차이가 큽니다. 여기 김현태 데몬스트레이터의 스킹을 보시면 김현태 데몬스트레이터의 오른손, 그러니까 바깥쪽 손이 안쪽 손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손은 마치 내려가 있는 듯하게 보이고 바깥쪽 손은 올라가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학으로 스키를 배우고 계신 분들은 그 형태를 중심으로 따라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스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턴의 안쪽이 왼쪽 손이 더 내려가 있고 바깥쪽, 오른쪽 손이 더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김현태 데몬스트레이터의 동작을 분석해 보면 어, 체중이 실려 있는 바깥발을 중심으로 최축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축으로 바꿔보면 실제로 어, 턴의 바깥쪽, 내가 체중을 주고 있는 쪽으로 많이 몸이 기울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깥쪽 손이 오히려 내려가 있고, 안쪽 손은 들려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원리에 기반해서 정확한 동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동작을 원리에 기반한 정확한 동작을 잘 해냈을 때 비로소 멋진 스킹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독학으로 스키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이는 것을 모방하는 형태, 그런 모방을 통한 단순한 흉내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스킬을 배우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께 콘텐츠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들을 저는 하나의 작은 퍼즐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 채널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 큰 그림 중에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뭐 10분 혹은 20분에 되는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조각 퍼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제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조각 퍼즐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유튜브 콘텐츠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의 스키어들이 제공하는 그런 조각들을 조각조각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유튜브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퍼즐을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그렇죠? 예, 그 퍼즐을 여러 개를 동시에 놓고 섞어 놓고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퍼즐이 뒤죽박죽돼서 더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파편적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혼선이라고 하는데요.
하물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각 퍼즐을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시면 이게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저희가 이 퍼즐이 어떤 그림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그 퍼즐을 나눠 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 안에서 어떤 형태의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유튜브 콘텐츠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편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맥락으로 꾸준히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학스키가 어려움이 또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예. 자, 이제 원리를 만약에 우리가 운이 좋아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원리를 잘 찾아서 이해를 했고, 그 원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동작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몸에서 내가 해야 되는 동작을 알고서 했을 때도 그 동작이 정확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뇌와 몸의 싱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에반겔리온에 제가 싱크 그래픽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음, 내가 뇌에서 명령해서 내가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의도한 움직임과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동작 간의 일치도를 저는 뇌와 몸의 싱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가 낮을 경우에는 뇌에서 아무리 좋은 동작을 내가 생각하는 동작을 시켜도 그 동작이 구현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은 그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을 많이 다루고 많이 활용을 하면 이 싱크가 높아지게 되고 그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한 움직임이 실제 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싱크로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싱크로율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피드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다르니까 수정을 해. 라고 명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드백은 내가 목표한 상태나 수행, 내가 행동에 실제 나타난 행동, 그러니까 실제 나타난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을 어, 수치화해서 정보로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피드백에는 내재적 피드백, 그리고 외재적 피드백이 존재하는데요. 내재적 피드백은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보통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외재적 피드백은 나 이외에서 오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 중에 자전거 페달을 밟는 느낌이라고 표현할 때 내재적 피드백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재적 피드백은 나 이외의 것에서 오는 것. 뭐 제가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뭔가 결과물을 보든지 레슨을 받든지 외부에서 누가 알려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외부적 피드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드백은 잘할 때도 필요하고 못할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너 이번에 진짜 비슷했어. 내가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아. 혹은 내가 했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 그 결과물이 달라. 이런 것들을 피드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데 이 모두 다 필요하다. 자, 그리고 피드백의 시간. 예, 피드백은 가능하면, 뭐 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즉각적이고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공을 치고 나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공을 빵 쳤더니 공이 잘 날아갔어. 그럼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공이 날아가는 궤적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을 치니까 공이 잘 안 날아갔어. 이게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실제로 골프도 그렇죠.
내가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을 빵 하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나 공의 구질을 보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피드백, 외부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왜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빨리 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졌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죠. 내가 이런 느낌으로 타니까, 어, 속도가 기록이 좋아졌어. 혹은 내가 이렇게 타니까 게이트 다음 게이트를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들이 내재적 피드백과 동시에 일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음 모글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다음 모글을 잘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 훈련이나 모글 훈련들을 이렇게 목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스키 실력 향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독학 스키어들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 타기 때문에 어, 주관적인 느낌, 그러니까 내재적 피드백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런 느낌으로 했으니까 스키가 잘 돼. 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발전한 장비가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사실 좋지 않은 동작, 옳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동작으로도 스키가 어느 정도 회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 타고 있는 건지 못 타고 있는 건지 정확한 피드백을 외재적으로 받기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면 내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도 스키가 잘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피드백이 모호해지는,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피드백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그 외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피드백이 결핍된 상태로 독학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게 되기 때문에 독학 스키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키를 독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모방을 통한 흉내내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 독학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리된 것들을 꾸준히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그리고 또 순서가 없이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혹은 또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더라 하더라도 그런 싱크가 안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독학 스키어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점이 스키 독학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독학은 불가능한 것이냐, 스키를 독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몇 가지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완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이 스키를 탄 자국, 슈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를 치거나 뭐 공을 날렸을 때 그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피드백을 받는, 그러니까 내가 한 수행에 대한 결과물을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외재적 피드백을 받는 것인데요. 스키에서 가장 비슷한 것이 내가 지나온 슈플, 자국입니다. 그래서 스킹을 하고 내려와서 바로 나의 자국을 찾아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내가 이번 스킹이 어땠는지 짧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을 타니까 이런 자국이 생기는구나. 이런 자국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외재적 피드백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응용 동작을 활용하여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응용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응용 동작 중에 나에게 내가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연습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스베 시리즈에서 최고의 연습법으로 소개시켜드렸던 3D 스텝. 예. 그래서 내가 다리를 들고 한 턴을 완벽하게 만들고 천천히 다리를 내리면서 다음 턴을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D 스템이나 한발 스키 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했었던 장풍 동작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앞에 스키가, 내 바깥쪽 스키가 내 시야에서 가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피드백 이론이 적용된 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연습법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사실 독학 스키어, 혼자 타는 스키어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가능한 자주 촬영을 해서 자기의 스킹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뭐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뭐 함께 스킹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의 스킹 모습을 촬영을 하시고 그걸 객관화해서 보시면 그게 굉장한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딱 그 초보자 때 혹은 독학하시던 분들이 이걸 접하면 내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스킹의 모습의 이질감에 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의 차이인 거죠. 싱크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스킨 모습이 실제 스킨과 다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360도 카메라가 워낙 발달해서 뭐 인스타 360 같은 그래서 저도 활용해서 컨텐츠도 찍고 했었는데 제 인스타 360은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요즘 이제 활용한 컨텐츠를 못 찍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인스타 360 같은 그런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약간의 왜곡이 있지만 자신의 스킹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씩이라도 주변에 조언과 피드백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는 뭐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된 것인지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보시는 것 도움이 되고요. 이러면 뭐 레슨을 받는 거지 독학이냐?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원포인트를 받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조언과 피드백을 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뭐 일일 게이트, 뭐 용평만 해도 저기 그린에 가면 이렇게 게이트 코스가 있고요. 초보자를 위해서 중급적 경사에 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일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셔서 뭐 한 시즌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게이트를 한번 타보시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턴이 만들어지고 이 게이트를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혹은 내 기록이 단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외재적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 경험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독학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 24, 25 시즌의 아크스키 채널에서, 추구하는 어떤 테마는 피드백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제 이론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4년 전, 거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같은 맥락의 얘기를 어떤 강조점만 바꿔서 얘기를 해왔고요. 특히 지난 다스베 시리즈에서는 그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배워가는데 어떤 단계가 있고 그 순서를 잘 지켜야지만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다스베 시리즈를 했었고요.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 제 컨텐츠를 통해대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전하에 가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피드백 컨텐츠를 테마로 잡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이 넘쳐나는 정보 안에서 내가 이 정보를 잘 분류해서 어, 취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스키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이론도 정리가 되고요. 근데 사실 뭐 전통적인 관점과 저의 그 효율성과 뭐 편안함을 추구하는 저의 아크스키 채널에서 추구하는 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하는 검정의 어떤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고 또 모든 스키어마다 각자 자기의
또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스킹이나 이런 원리가 다를 수는 없지만 원리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반대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예. 뭐 일예로 보시면 제가 말하는 턴이 끝나는 지점과 전통적인 관점에서 턴이 끝나는 지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끝나는 지점의 자세가 서로 다른데 그거를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그 얘기를 섞어서 이해해 버리시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와 오류들을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대상 영상 분석 및 피드백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일일이 다 콘텐츠 그러니까 영상을 받고 피드백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뭐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상 콘텐츠를 좀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카테고리, 영상 좀 유형화해서 그 유형별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 대상으로 이런 걸 할 거니까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50%가 구독을 안 하고 보시더라고요. 뭐 구독을 한다고 해서 뭐 제가 큰 돈을 버는 건 아닌데요. 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응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꼭 해주시고 구독자 대상 영상 분석 컨텐츠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에서는 제가 했었던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모듈화, 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기존의 뭐 기존의 강습 시스템과 좀 다른 뭐 시즌 강습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모듈화하고 그 모듈 베이스로 피드백하는 레슨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구체화되면 뭐 다시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시고 이게 뭔지 한번 예상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티저 같은 거고요. 예, 한번 보시고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도 찍고,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도 좀 매끄럽게 안 나오고 어색하고 그런데요. 뭐 또,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이게 점점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설레고 계실 텐데 스키 시즌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준비해서, 즐겁게 한 시즌 여러분들과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크스키 하세요.